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얘네들을 A, B로 나눠주면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하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X의 개수분의 X랑 Y의 개수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울 때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어. 많이 쉽지는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문제로서 이런 식이 나오자는 거죠. 이런 걸로 나온다. 근데 이거에 원래 나올 때는 이 녀석을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3분의 5로 놓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서 y 제곱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변환시키면 되겠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애들만 해도 그렇잖아. 얘 계산하면 9분의 4고 얘랑 더하면 이제 9분의 13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9분의 20x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9분의 13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별로 하고 싶진 않지? 생긴 게. 근데 이거를 코시스버거스 부등식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차식이면 이 1차식의 형태의 i에서 그치? 이 값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의 제곱의 값이.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의 제곱의 합과 문자 제곱의 합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기 13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 녀석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25인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최소값은 당연히 1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래? 이것이 쉽지?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때 x의 값은 얼마냐, 이때 y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x의 개수분의 x랑 y의 개수분의 y가 같을 때 그러면 둘을 더했는데 5니까 이게 2분의 5일 때겠죠? 그럼 x가 5일 때 맞나? y는 2분의 15일 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네.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병신이군요. 계산이 안 되잖아. 2분의 5니까 둘이 같을 때니까 2분의 5가 되는 게 맞는데 x의 개수분의 x에 y의 개수분의 y의 값이 같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 x가 5가 나오는데 2x가 10 y 값이 2분의 45 안 나오지? 뭔 개소리죠?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뭘 잘못 쓰고 있나?
쓰고 있는 거죠. (2분의 x랑) 아 병신 같은 소리 했네. 미안해요. (3분의 y를) k라고 놔야 되는 거고, 됐니? 그러면 이제 x가 2k, y가 3k.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우리가 13k 이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13분의 10일 거고요. y는 13분의 5 곱하기 3이니까 13분의 5 k가 13분의 5 13분의 13분의 3 아이씨 왜 계산한다. 15? 15 3 곱하면 1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은 이거일 때 x가 13분의 10이고 y가 13분의 15일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이제 13분의 25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항들을 여기서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사실은 이거는 교과 외과정입니다. 교과 외과정인데 왜 가리키냐? 이제 원래 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룬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개정교육 과정이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전에 있던 거하고 비교를 해서 가르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것들, 이건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치면 된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게 쭉 써 있는 약 700페이지 분량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가 개정될 때마다 선생님이 그걸 다 읽어보거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3개짜리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판단에 따라서 가리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의 판단에 따른다. 그러면 교과 외과 중에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얘입니다. C의 제곱이죠. 똑같아요. 생긴 거. 그냥 문자가 하나 늘어요. 열려서. 그러면 얘네들의 등호 성립은 또 언제 하냐? 단 얘네들도 등호는 x의 개수분의 x, y의 개수분의 y, z의 개수분의 z일 때 성립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근데 요거는 교과 외과 중에서 다루는 거고, 사실 너네가 문제집에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집에서 다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책 정도 되면 나오냐면 블랙라벨 정도 보면 저 문제가 나와요. 블랙라벨. 그러니까 일품, 블랙라벨 이런 아이들을 볼 때는 이제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책들, 우리가 센이나 RPM 이런 정도의 수준의 책들에서는 저걸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센 C단계에 저 문제가 딱 하나 있나 그럴 거야 아마. 단 한 문제가 존재했던 건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요번에 바뀐 이제 개정교육과정 2000 몇 년도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이었나? 어쨌든 요번에 너희들이 다루게 되는 교육과정에서의 셀은 나도 사실 아직 안 풀어봤거든요. 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나온다고 하면 셀에 있다고 하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저걸 전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교과 과정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내용은 끝이에요. 이거 갖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 되겠고요. 324페이지부터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졸라 많은데 문제가 7문제나 되는데 치울까요? 다 지우고 해야 되나? 이만큼만 위에 타이트 하고 딱 식만 남겨놓고 풀자. 브레이크 공간이 없을 테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제일 처음에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유에 증명하라고 했죠? 됐지? 자, 대표 문제는 1번에 첫 번째 거는 대우를 쓰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어? 참이죠. 일단은 너네가 보셔도. 근데 증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증명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 이꼴 2k, k는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러면 n 제곱은 2k의 전체 제곱 이꼴 4k 제곱, 2 곱하기 2k의 제곱 이므로 n 제곱도 짝수이다. 아, 요거 빼먹었다. 뭐뭐라 하면 요거 빼먹었네. 원래는 정확하게 가정하면인데 요즘엔 요 말을 안 써요. 가정과 결론을 사실 구분을 좀 요즘엔 잘 안 짓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안 쓰고 보통은 이제 n 이꼴 2k, k는 자연수라 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결국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짝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대우를 쓰면 a 이꼴 0. 이거니까 또 눈으로 바뀌어야죠. b 이꼴 0. 뒤에 있는 녀석 결론을 부정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가면 대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또는이란 말 때문에 이것만 나누면 됩니다. 또는이니까 이거일 때 보여주고 이거일 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a 이꼴 0이면 ab 이꼴 0이고 b 이꼴 0이면 ab 이꼴 0이므로 a 이꼴 0 또는 b 이꼴 0이면 ab 이꼴 0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끝나죠. 이해됩니까? 네. 또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증명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표 문제 13번.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규류법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규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새끼가 말하는 결론을 가정한다, 부정을 하고, 부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부정한다고 한 가정이 틀림을 보임으로써 명제가 맞다는 걸 보인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말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의 부정 이 스텝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라고 할 거야? 루트 2는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가정의 모순을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루트 2를 A분의 B, B는 루트 자, 유리수라 가정했으니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하고 A, B는 서로소인 정수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니? 그러면 B는 루트 2A B의 제곱은 2A 제곱.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이거 쓰는 거거든. 요걸 갖다 쓸 건데. 자, B의 제곱이 짝수이면 B도 짝수이므로 B 이꼴 2K K는 이번에 정수예요. 됐니? 그러면 B의 제곱 이꼴 2A 제곱에서 이 녀석이 4K의 제곱 2A 제곱 A 제곱은 2K 제곱 됐니? 그러면 A 제곱이 짝수이므로 A도 짝수 이어야 하나 A, B는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정을 한 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했던 거죠. 됐니?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이걸 우리 뭐라고? 비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한다, 가정하는 게 첫 번째 스테이크야. 그러면 그거를 갖고 어떤 방식이든지 위의 얘기, 유리수라 가정을 해서 사실 1번에서 하는 얘기 자체가 1번 얘기가 여기까지잖아. 표현하는 것까지. 그러면 요게 밑으로 가면서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다. 그게 증명 방식인 거죠. 이해됐어? 자, 넘어갑시다. 대표 문제 14번. 아이고 힘들어. (1번에) 이거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제 이런 애들은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절대부등식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얘네들은 해결되지. 그치? 근데 이거 4분의 b제곱 나오잖아. 그럼 b제곱이니까 여기다 뭐 할 거야? 4분의 3b제곱 쓰겠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측면 끝난 거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더니 뭐가 됐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측면 끝이야. 그치? 네. 직접 보일 수 있다는 거. 자. 자, 문제에 써 있는 녀석을 봐야죠. 단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써 있을 때 얘를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서 비교할 겁니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제곱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A 2 루트 AB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루트 2AB가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죠? AB의 형태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죠. 됐습니까? 네. 자,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y가 0보다 커야 된다. 양수 조건이 나왔어요. 부등식인데 양수 조건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제곱해서 빼서 비교할 수도 있기는 한데 원래 양수 조건이 나오면 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항상.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볼 거고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1번에 x, y는 1이고 3x 플러스 5y를 물어봤으니 얘를 갖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됐어? 근데 산술기하 평균 쓸 때 실제로 너희들이 산술기하 평균은 더 많이 쓰는 게 이 형태예요. 별 차이는 없죠. 그냥 A, B 양쪽에 2를 곱해서 약간 변형시킨 건데 쟤는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저 형태에 따라서 얘를 쓰면 이 녀석은 3배에 2배에 루트 얘랑 곱한 거니까 15xy겠죠. xy가 얼마라고? 1이라며. 그러니까 이 녀석은 2 루트 15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소값이 2 루트 15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 루트 15일 때 그러면 저 녀석이 뭐여야 된다고? xy가 언제 이럴 때 이렇게 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얘랑 같을 때라고 했어. 그러면 3x랑 5y의 값을 k라고 두면 x를 3분의 k라고 쓸 수 있죠? y는 5분의 k라고 쓸 수 있지? 이 둘을 곱하면 1이 된다며. k 값이 얼마야? 루트 15죠. 그러면 x가 3분의 루트 15 y가 5분의 루트 15일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최소값이 2 루트 1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 분석이? 네. 그러면 이번 여기서 풀어도 되나?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x 플러스 3y는 2 루트 3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여기다 11을 쓰고 양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6이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3xy가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제곱해서 정리하면 xy의 값은 12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최대값이구나. 최대값이 12가 되는 거죠. 아닌가? 최소값 12보다 작거나 같은, 그렇죠? 최대값이 12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이게 성립한다? 더한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x가 6이고 y가 2일 때. 그러니 x, y의 값은 12를 갖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두 개만 더 풀면 되는데, 세 개만 더 풀면 되는데 하나 더 풀고 끝나겠네. 요거를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대표 문제 16번을 보시면 1번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우리가 A 플러스 3B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를 갖고 도대체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실제로 전개를 좀 해봐요. 이렇게 전개하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3 더하기 4, 3 더하기 12가 나오겠죠? 문제는 이렇게 곱하잖아. A분의 9B가 하나 나올 거고요. B분의 4A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만 보잖아요. 요것만 보면 이 녀석이 이 루트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36이잖아? 요거 계산하면 12인가? 그치? 그때 우리는 요것만 계산하는 건데 우리 전체 시간 여기에다 15를 더해야 되잖아? 여기에다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A 플러스 3분의 3B 에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라고 하는 이 값은 얘네들의 합인 27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2번에 x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의 형태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까 위 문제에서 얘네들은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관계성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정확하게 역수는 아니지. 정확한 역수는 아니지만 A분의 B와 B분의 A가 곱하면 숫자로 변하죠. 근데 얘네들은 곱하면 숫자로 변해? 안 변하잖아. 맞지? 네. 얘를 숫자로 변하게 만들고 싶으면 x-2라고 하는 아이와 x-2분의 4가 있으면 숫자로 변하겠죠. 근데 얘는 x였으니까 여기 더하기 2가 와야겠지. 그러면 이걸 갖고 산술기하를 우리가 펼치면 뭐가 될 거냐? 이게 2 루트에 x-2에 x-2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4가 되겠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뭐라고 있어요? 2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는 항상 뭐가 된다고? 윤요소하고 윤요소 산술기하 평균 썼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2분의 4가 2가 될 때 2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저 녀석의 최소값이 6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넘겨서 보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4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4일 되겠네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대표 문제 16번, 즉 명제 33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한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 한 번 했나? 주말에 이번 주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나? 했었나 내가? 이거는 어차피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혹시